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명령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명령어는 sudo raspi config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라즈베리 파이의 환경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앞에 sudo라는 그 명령어의 의미는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보통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떤 한 사용자가 쓰다가 시스템에 관련된 명령어, 예를 들어 그 라즈베리 파이를 종료하라 라는 명령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사용자가 쓰고 있다가 갑자기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특정한 사용자, 즉 관리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가 sudo라는 거죠. 그럼 sudo raspi config을 했을 때 이렇게 그 파란색 바탕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푸티나 아니면 터미널 창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한 모습이고요. 거기서 명령어를 sudo raspi config이라고 하면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그 메뉴가 있는 그 디스플레이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속한 라즈베리 파이 모델도 왼쪽에 위에 보이죠. 그 강의 자료에서는 보면 라즈베리 파이 3 B 플러스 모델이고요. 제가 지금 접속한 환경은 라즈베리 파이 제로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환경 그 보여지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기본 패스워드가 라즈베리인데 이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여기 첫 번째 항목을 누르면 변경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옵션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를 변경할 건 아니니까 지금 네트워크 설정만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호스트 이름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서 보여지는 이름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공유기의 SSID와 패스워드에 직접 입력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 그런 것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SC 키 버튼을 누르면 그 상위 메뉴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트 옵션이라든지, 부트 옵션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부팅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그래픽을 볼 수 있는 데스크탑 환경으로 접속할지 그런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접속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옵션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기능을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이런 기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스플래시 스크린이라고 해서 부팅할 때 보여주는 그래픽이나 문구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아마 네 번째 로컬라이제이션 옵션과 인터페이싱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로컬라이제이션 옵션은 현재 지역 설정이나 아니면 타임존, 그 다음에 키보드 레이아웃, 그 다음에 와이파이 컨트리에 관련된 설정들입니다. 로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설정해서 언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타임존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시간을 불러오는 그런 함수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타임존이 현재 지금 국가와 관련된 타임존이 아닌 경우에는 엉뚱한 시간이 출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올바른 국가 그 타임존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키보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키보드의 그 입력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영국식과 있고 미국식 키보드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식 키보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 알파벳은 동일하지만 특수 문자가 엉뚱하게 이제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아웃 변경 부분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WLAN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마다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 약간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히려 라즈베리 파이에서 우리는 KR이라는 우리나라 국가 코드가 KR인데
KR로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설정을 US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문제 없이 와이파이 공유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 인터페이싱 옵션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와 유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들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 디세이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메라나 아니면 카메라를 연결하려면 요 맨 위에 있는 부분 카메라를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SSH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하고 싶을 때 이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고, VNC 같은 경우에는 그 데스크탑 환경으로 원격으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SPI나 iSquareC나 뭐 시리얼, 원와이어 뭐 이런 것들은 유선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뭔가 연결 해서 동작하는 장치를 쓸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고요. 리모트 GPIO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보면 뾰족뾰족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나 그런 부분에 직접 납땜을 해서 뭔가 그 장치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그 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활성화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버클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그 클릭해 보면 라즈베리 파이 1이나 2에서 오버클럭을 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오버클럭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그 발열도 심해지고 라즈베리 파이의 수명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고급 옵션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이렇게 확장하거나 SD 카드를 오버스캔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영역을 이렇게 그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부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영역도 이렇게 뭐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설정도 뭐 HDMI로 이렇게 할지 아니면 3.5 그 오디오 잭으로 연결할지 그거를 강제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면 회상도라든지 아니면 뭐 스크린 뭐 블랭킹이라고 해서 뭐 검게 보여주는 부분 그런 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고급 옵션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옵션은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많이 쓴다고 한다면 뭐 파일 익스텐션이나 오디오 설정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의 그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들을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옵션인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가 다 될 때까지 다른 메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 운영체제에 설치하고 최초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좋고요. 지금은 실습 중이니까 요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라즈베리 파이 컴핑에 대한 설명이죠. 이게 어떤 건지 설명입니다. 뭐 라즈베리 컴핑에 대한 메뉴는 다시 종료를 ESC 키를 눌러서 종료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명령어들,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라는 명령어였죠.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관리자 모드로 실행할 거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항상 앞에 이렇게 수두가 붙게 됩니다. 리북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를 다시 껐다 키는 명령어이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별도로 뭐 리셋이나 아니면 전원 버튼이 없기 때문에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종료나 아니면 리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명령어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붓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sudo shutdown -r now 이 명령어를 치셔도 동일하게 리붓이 됩니다. 리붓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우니까 이 명령어를 쓰는 게 편리하겠죠. 그 다음 셧다운, 라즈베리 파이 운영체제를 종료할 때에는 sudo halt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동일하게 sudo shutdown -h now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용하게 되면 실습을 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종료할 때 한번 sudo halt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sudo apt-get 이 명령어는
라즈베리파이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apt-get 하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라즈베리파이에 설치된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의 버전들을 그 버전에 대한 텍스트 파일만 갱신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설치된 파일과 그 다음에 최신 버전이 그 문서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설치된 버전하고 최신 버전이 차이가 있으면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고요. 뭐 똑같으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부분은 sudo apt-get upgrad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래 걸리는 부분은 이 업그레이드 명령어를 치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실습을 하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최신 버전으로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sudo apt-get update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sudo apt-get upgrade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명령어는 pw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실습과 함께 살펴볼게요. pwd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슬래시 홈 슬래시 파이라는 이런 출력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디렉토리의 경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클릭으로 현재 디렉토리의 경로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 리눅스 기반에서 원격으로 이제 접속했을 때는 터미널 환경에서는 이렇게 그 문자로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입력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그 출력된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디렉토리는 그래서 루트, 슬래시가 루트입니다. 루트가 최상위 디렉토리고요. 루트 안에 홈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그 다음에 파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디렉토리가 루트의 홈에 파이라는 디렉토리인데 이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ls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ls를 치면 이렇게 파일과 디렉토리가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런 파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예제에서 보면 경로 파일의 수가 좀 다르죠. 보면 위에서는 라즈베리파이 운영체제를 설치했을 때의 그 파일 구조들이고요. 제가 지금 ls로 출력한 거는 구글의 AIY라는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그 이미지를 설치했을 때의 그 파일 구조들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ls라는 명령어에 -l이라는 옵션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출력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쭉 파일이나 디렉토리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스트로 봐서 접근 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유자나 그다음에 파일 그 크기, 사이즈,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생성된 시간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맨 앞에 이렇게 있는 D, L 이렇게 문자가 있죠. 요거를 디렉토리인지 아니면 파일인지 아니면 이렇게 링크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로 되어 있는 부분은 디렉토리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문자로 표시된 부분이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좀 다르죠. 위 아래에 있는 거는 요거는 링크, 링크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이라고 표시된 거는. 그래서 우리 그 윈도우에서 보면 바로가기 아이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듯이 원래 경로는 이렇게 홈 파이의 AIY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파이썬 이 경로를 다 입력해야 되는데 이 경로가 다 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의 문자로 단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링크 파일이란 거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디렉토리만 있네요. 나중에 파일을 만들게 되면 이 D라는 표시 대신 그냥 마이너스 표시만 됩니다. 없다는 아무것도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그거는 해당하는 파일이라는 거고요. 그걸로 디렉토리인지 아니면 파일인지 링크 파일인지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접근 권한입니다. 접근 권한. RWX라고 표시된 거는 접근 권한이고요. 리눅스가 이제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쓰다 보니까 이런 접근 권한을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RWX가 이거는 3개가 있죠. 그러니까 RWX
또 RWX, RWX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RWX는 이거는 이 파일을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은 R은 읽고 W는 쓰고 그 다음에 X는 실행하고 그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기 권한도 있고 쓰기 권한도 있고 쓰기 권한 실행 권한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RWS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룹.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도 보면 마케팅 부서, 그다음에 뭐 개발 부서 뭐 이렇게 뭐 나뉘게 되죠. 그럼 부서마다 그룹으로 그 권한을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들마다 그룹을 이렇게 분할해서 그룹마다 뭐 읽기 권한, 쓰기 권한, 그다음에 실행 권한. 요거는 다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읽기 권한과 실행 권한만 있네요.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는. 그 얘기는 파일을 디렉토리를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읽거나 실행을 할 수는 있지만 파일을 지우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RWX는 이거는 기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에 속하지도 않고 임의의 사용자가 접속해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정해진 허용된 사용자들만 권한을 주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R-X 또는 그냥 읽기 권한만 주고 싶을 때는 R-,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런 접근관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kdir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mk clear 하면 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깔끔하게 거기에서 mkdir하고 만들고 싶은 디렉토리의 이름을 하나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AAA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ls라는 명령어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는 AAA가 없다가 이렇게 AAA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라는 명령어는 디렉토리의 현재 경로를 이동하는 명령어입니다. 현재 디렉토리의 경로가 홈 파이였죠. 그러니까 홈 파이였는데 이 AAA 안으로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명령어가 이제 cd라는 거죠. 그래서 cd하고 AAA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디렉토리의 경로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만으로도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래서 다시 pwd를 누르면 현재 디렉토리 경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홈 파이에 AAA라는 디렉토리로 현재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ls라는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것도 아직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명령어는 cd하고 한 칸 띄고 점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d하고 한 칸 띄고 점점을 누르고 엔터를 치면 다시 현재 경로를 확인했을 때 홈 파일이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위 디렉토리로도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cd하고 점점하면 이제는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현재는 파이라는 사용자밖에 없기 때문에 파이 디렉토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상위로 올라가면 홈 디렉토리에는 이렇게 다른 디렉토리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디렉토리는 루트 디렉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에 이렇게 다양한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 보면 루트나 유저나 아니면 홈이라는 이런 디렉토리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막 디렉토리 경로를 그러면 하위로 또 내려가는 거는 여기서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서 부트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양한 파일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동하다가 원래 제 경로 홈 파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cd 한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부터 홈 슬래시 파이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cd만 누르고 엔터 쳐도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가 현재 파이라는 계정의 홈 디렉토리예요. 홈 파이라는 게. 그래서 뭐 어디든 이렇게 이동해 왔다가 다시 내 원래 위치로 이동하려면 CD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동하는 그 실습을 진행해 봤고요. 그 다음엔 트리라는 명령어도 있는데, 트리라는 명령어는 계층별로 디렉토리를 보는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면 홈 파일에서 트리라는 명령어로 쭉 보면 이렇게 계층별로 볼 수가 있죠. 파일의 구조들을. 그래서 홈 파일 안에 뭐 AA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으니까 최상위에 보이네요. 알파벳 순으로 아마 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Y 프로젝트 파이썬 안에는 이런 파일과 디렉토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층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man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매뉴얼을 확인하는 명령어고요. 매뉴얼은 뭐 ls라는 명령어를 우리가 배웠는데, ls는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man하고 ls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거는 디렉토리 안에 컨텐츠를 리스트화하는 명령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정보들을 보였네요. 파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렬도 할 수 있고, 파일을. 그 다음에 -a라는 옵션을 주면 점으로 표시된 그런 항목들도 다 표시한다고 하네요. 점이라고 표시된 거는 보통 숨긴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숨긴 파일은 ls라는 명령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a라는 옵션을 주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매뉴얼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Q입니다. Q를 누르고 ls-a를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이렇게 숨긴 파일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하나 배우면 그 명령어에 대해서 매뉴얼로 얼마든지 더 상세한 옵션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노 에디터가 있는데요. 나노 에디터는 그 윈도우에서 보면 메모장과 같은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간단한 편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노 에디터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나노하고 그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tmp라는 파일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편집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아무런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는 방법은 종료를 할 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는 여기 아래쪽에서 보시면 쭉 XCC라는 항목이 보이죠. 요거는 이렇게 꺽쇠 부분, 꺽쇠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X를 누르면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편집하고 있는 창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컨트롤 X를 누르면 메뉴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이 되어 있는데, 수정된 거를 저장할지 말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Yes를 누르면 저장하는 거고요. No를 누르면 저장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면 취소하고 계속 편집을 이어나가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장할 거니까 Y를 누르면 다시 한번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저장할 파일 이름을 결정하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나노 한 다음에 tmp라는 파일 이름을 이미 먼저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tmp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치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죠. ls라는 명령으로 확인해 보면 이제 tmp라는 파일이 하나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l이라는 옵션으로 보면 이렇게 tmp라는 파일이 지금 현재 맨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파일이라는 거죠. 디렉토리도 아니고 링크 파일도 아니고 파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면 이번에 똑같이 나노하고 tmp라고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아까 전에 이렇게 헬로우라고 제가 작성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정하지 않고 컨트롤 X를 누르면 그대로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편집기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나 mv 같은 명령어도 있습니다. cp는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어고요. mv는 파일을
경로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파일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p 명령을 한번 해볼게요. cp로 복사하고자 하는 원본 파일, 그 다음에 이 파일을 tmp2로 변경을 해볼게요. 2로 변경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파일이 복사가 되겠죠. cp니까. 복사가 돼서 tmp2가 생겼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tmp2도 동일하게 hello가 적혀져 있겠죠. 이렇게 파일 복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v 명령어로 tmp라는 이름의 파일을 tmp1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변경이 됐고요. ls로 확인해 보면 tmp라는 파일이 tmp1로 변경이 됐고,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내용도 동일하게 hello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와 그 이동 또는 뭐 파일 이름 수정이나 경로를 변경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지우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워볼 때 뭐 rm 한 다음에 파일 이름 tmp1을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ls로 tmp1이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우는 명령어를 제가 cd aaa 해서 이 디렉토리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나노 복사를 해볼까요? 복사 이왕 있는 거를 tmp2를 aaa 디렉토리 안에다가 뭔가 파일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cp하고 그 다음에 복사하려고 하는 파일, 그리고 aaa 디렉토리 안에 제가 tmp3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복사가 됐습니다. cd aaa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서 ls 명령을 치면 tmp3이 복사가 돼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aaa 디렉토리를 한번 지워볼게요. 다시 cd로 이동해서 aaa 디렉토리를 지우기 위해서 rm하고 aaa를 누르면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지죠. 요거는 디렉토 파일은 그냥 바로 지워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바로 지워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우고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 지워지는데 우리 배웠던 매뉴얼로 한번 찾아보죠. rm으로 찾아보면 여기에 뭔가 지울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쭉 보면 여기가 있네요. r이라는 옵션을 쓰면 remove directories 되어 컨텐츠를 읽을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우고 나서 이제 본인도 지우려고 할 때 이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rm-r 그 다음에 aaa 이렇게 하면 디렉토리가 지워졌죠. 안에 파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지워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환경 설정을 볼 수 있는 명령어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fconfig이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에러라고 표시된 거는 로컬입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그 네트워크 보내는 패킷, 받는 패킷, 에러 패킷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IP 주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에 연결된 경우에는 USB에 관련된 장치 정보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WLAN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게 라즈베리파이의 무선랜에 연결된 정보들이고요. 이 iNet으로 표시된 192.168.0.21 여기 이제 IP 주소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iNet ETHR 요걸로 표시된 게 맥 어드레스입니다. 맥 어드레스.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장치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IP 주소는 공유기가 달라질 때마다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핫스팟으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공유기 아니면 회사나 학교에서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는 바뀔 수가 있지만 이 맥 어드레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맥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IP 주소를 역으로 찾아서 푸티나 아니면 SSH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트워크 관련된 그 명령어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즈베리파이 그 운영 체제를 종료하는 명령어를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sudo하고 홀트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종료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제 원격으로 접속한 이 푸티나 아니면 그 터미널 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런 식으로 호스트로부터 이제 접속이 차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 전원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후에 그 LED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다가 딱 멈추는 시점에 전원 콘센트를 빼주시면 안전하게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는 그 라즈베리 파이 운영 체제에서 기본 그 명령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